아이고 버터고에서 또 늦겠다. 아이고 꾸물대기는 참말로. 아이고 참. 아이고 피곤하시지?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이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 그러나 당신도 뭐또 모이면 안 된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또 좀면 너무 어떻습니까? 맨날 듣는 잔소리인데. 자 편하게 해갖고 한숨 주무시이소. 오냐. 예. 자 버터 갑니다. 아 성준이가 아니라던데 왜 이러노? 쉰넷 인생을 한결같이 앞만 보고 살아온 이주희 씨. 특히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발명품에 몇 개의 국제 특허를 타내기까지 외골수로만 살아온 그에게는 부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 부인의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제게 내겠나? 아, 좀 불편하지만 어떡하나. 작업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애들은 뭐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애들 걱정되지. 이주희 씨의 부인 이종순 씨는 오른쪽 다리의 인대를 심하게 다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발명가의 아내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시운전 시계는 불평 한마디 내보이지 않는 아내에게 이주희 씨는 항상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지금 발가락은 괜찮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늘 못 다니다 2, 3일 전부터 하는. 더구나 2달 전에 그 사고만 생각하면 부인 앞에서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게 다행이다. 그 화장실 보면 보통 아이는 그날 이종순 씨는 작업 현장으로 남편을 데리러 나왔었습니다. 피곤한 남편을 대신해서 이종순 씨가 핸들을 잡았는데 어둠 속에서 차는 그만 6m나 되는 지하로 추락해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참 정신을 잃었는 중에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차에서. 아 이거 차 폭발하는갑다 싶어 하고는 그 옆에 남편을 막 이래 불렀어요. 불렀더만 대답이 없고 그냥 신음 소리만 났어요. 신음 소리만 나갖고 그래 몇 분을 이렇게 여보 일나라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고 그냥 숨 소리만 나고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보소. 아이고 미영이 아버지요. 미영이 아버지요. 아이고.
현장 인부들도 모두 돌아간 뒤라 외딴 곳에서 사고를 당한 이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더라고요. 도저히 살 길이 없더라고요. 이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이래 보니까 약간 이래 보이는데 이래 나무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 기가 왔는지 걸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는. 그래 이제 와서 보니까 거기 사다리더라고요. 이종순 씨는 전화기가 있는 현장 사무실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지금 저 영포 주유소 맞은편 그 공사장에 그 차가 전복됐다니까 빨리 출동하세요. 신고를 받은 울산 남부소방서에서는 다른 곳에 구급을 마치고 돌아오던 대원들을 먼저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정신 좀 차리소. 미연이 아버지요. 미연이 참 좋구나. 남편을 그대로 두면 죽을 것만 같은 조바심이 났다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소방서 대원들을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종순 씨는 도로 위로 다시 나섰습니다. 아이고. 가는 도중에도 아이고 남편이 아마 무슨 일이 날 것만 같고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 아픈 몸을 거기가 불빛이 이제 주유소 쪽으로 불빛이 있는 쪽으로 그냥 마냥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보이소. 사람 살리고 있어. 보이소. 아줌마 왜 이래요? 왜 이럽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요? 예. 어디서? 아이고 저기 우리 신랑이.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요. 네, 신고부터 합시다. 있어요. 아이고. 여보세요. 왜 119입니까? 에이! 이게 살았다니까. 여기. 차가 지금 저 또랑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우리 신랑이. 아저씨 빨리 좀 가시다. 예. 현장에 도착해 보니 차량이 완전히 전복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밑에 내려가서 보니 높이가 약 6m 가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높이에서 전복이 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다쳤으리라 생각이 돼서 경추보호대 및 요추보호대로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렬이 환자 상태는 어때?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습니다. 누구나 차량이 풀림되고 있습니다. 알았어. 수소
대원들로서는 이 정도의 사고에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다쳤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갈 만했습니다. 부인 이종순 씨의 재촉이 아니더라도 대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원들이 이종순 씨 역시 부상을 당한 환자란 걸 알게 된 건 이주희 씨의 구조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이고 미영이 아버지요. 정신 좀 차리소. 아이고 미영이 아버지요. 미영이 아버지요. 미영이 아버지요.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저씨들이 그래 아줌마 타세요 하는데 그 순간에 저는 펄쩍 주저앉았어요. 자 마음을 놓으니까 이제 온몸이 이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아저씨 아줌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구조대 아저씨들도 저는 다친 줄 몰랐대요. 아주머님도 얼굴 등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급 조치를 취해주려고 하니까 남편 먼저 구해달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남편이 구조되어서 구급차에 실릴 때 아주머님이 따라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에서 아주머님의 다리를 확인한 결과 다리에 상당히 부상이 심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시에 남편은 그 다소의 그 외상을 동반한 그 출혈이 조금 있는 상태였고, 오히려 그 안에 되시는 분이 그 오른쪽 그 무릎 부위에 인대가 좀 나가고 종아리 부위에 그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일반인 같았으면 상당히 걷기가 힘든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태도 그 몇백 미터를 걸어 나와서 구조를 요청한 것은 아마 그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그 정신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곧 주차 설비가 들어서게 될 작업 현장. 이곳 콘크리트 벽에는 사고의 흔적도 선명하지만 이주희 씨는 벌써부터 병실을 박차고 나와 공사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 중 내내 정신을 잃고 있었던 그는 놀랍게도 약간의 골절상을 입었을 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관 잘 맞는겨. 이쪽은 용접 나중에 태커 줄지게 좀 더 세게. 그는 병원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도 잊은 채 자신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부인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잘 맞는겨. 이제 평생의 연구가 결실을 맺는 이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만이 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여기 한번 둘러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배관을 화장실 쪽으로 끌어내린다며 그쪽부터 확인해야지.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배관 공사를 위해 춘천에서 올라온 박민덕 씨는 열하루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동료들은 물탱크에서 지하 1층의 수영장까지 파이프를 연결한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쪽으로 빼기는 좀 빼야겠죠? 그래, 그릴을 빼야 이 수압이 걸려. 그렇죠. 여보, 박씨. 그 고압 전선 안 닿게 그거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거기. 아, 예, 걱정 마십시오. 그 당시는 그 수영장에 물이 좀 모자랐단 게요거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물을 저장을 해뒀다가 밑으로 이제 보충을 시켜주는 그 탱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탱크에서 그 고압 박스로 들어가서 제가 박 씨는 먼저 변압기가 설치된 철창 안으로 들어가 파이프가 놓여질 정확한 위치와 길이를 재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데다 변압기를 끌 경우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는 탓에 이들은 2만 볼트가 흐르는 고압선 앞에서 그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가 1m 나오는데 좀 빼기 알았어, 힘들겠는데요. 그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일로 와, 이제 나와 됐어. 위험해. 해봐. 예. 밑으로 밑으로. 아 참, 오늘 박씨 오늘 저 집에 가야 되잖아. 애 퇴원했어? 오늘 일 끝나고 빨리 내려가 봐야죠. 아 참, 오늘 이달에 저 산달 아닌가? 한 달 남았어요. 그날이 저 우리 큰애가 한 8일 정도 입원해 있는 날이었어요. 8일째 되던 날인데 하여튼간 8일째 됐고 우리 저 집사람이 거의 9개월째 돼. 둘째. 예, 둘째 아기가 9개월째 되던 날이고. 조심해. 예. 여기 1m에서 한번 끊어주고. 큰아이의 퇴원과 부인의 산딸을 앞두고 열흘 동안이나 집을 비웠던 박 씨는 춘천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대충 마무리 졌어요 이제. 그러면 저 거기 재단으로 나오지 뭐. 예 예. 으아! 왜 그래? 혹시? 그러니까 그 탱커에서 그 고압 박스로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할 당시에는 그래서 자루요. 재단을 하려고 이제 자지를 한 다음에 배관 공사를 예, 배관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스텐 파이프로 재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치수를 재갖고 나오다 그런 것 같아요. 사고 장소는 5층 건물의 옥상. 감전 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박 씨는 다행히도 변압기 옆에 철창으로 쓰러지면서 옥상에서의 추락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2만 볼트가 흐르는 전선에 닿았던 왼쪽 어깨와 양발에 화상을 입은 박 씨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감전 사고에 따르기 마련인 심장 척추 등의 이상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 빨리 좀 가. 빨리 좀 뛰어.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여봐. 일어나. 어디 저기 아이고 이거 감전이구나. 발 뜨거? 발이 아이고 가만있어. 아이고. 발. 야 이거 큰일 났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야? 박씨가 그것 좀 해. 발이 발이 뜨거워? 뜨거워. 검사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 괜찮아? 어? 아이고 이거 병원으로 나가. 혹시 지시야? 그래. 이제 빨리 힘들 거 시간. 알았어. 빨리. 어쩌. 뜨거워. 조심. 알았어요. 조심. 좀만 참아. 조심. 조심. 저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환자가 한 분이 들어있더라고. 그래 한 분은 뭐 이렇게 동료를 깨우고 막 하는데 내가 보니까 좀 물기도 있고 내도 들어가기 좀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또 일단 쓰러져 있으니까 가갖고 일단 꺼내야 되니까 가서 막 포도막 갖고 이제 여기 사무실로 옮겨놨죠. 119에 신고를 하라 그러고. 조심. 자 병원에 갈 테니 조금만 참아요. 여보세요? 참아. 119죠? 예, 여기 사람이 변압기에 감전돼서 그러거든요. 공사장에서 일을 해오면서도 감전 사고는 처음이었던 박 씨의 동료들은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발이 어때? 전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아들 때문에 꼭 살아야 된다고. 병원 가면 괜찮아. 살 거야. 괜찮아. 난 죽으면 안 돼. 그래. 뜨거워. 병원 가면 괜찮아. 죽기는 왜 죽어 이 사람아? 그래. 난 죽으면 안 돼. 우리 아들 때문에 꼭 살아야 돼. 그래. 나는 아들 때문에 꼭 살아야 된다. 아들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꼭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그랬지 일하는 사람도 아들이 있으니까 꼭 살아야 된다. 죽지 말아라. 안 죽을 것이다. 막 이제 옆에서 하고 그러니까 발이 뜨겁다고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로는 듣기는 그러더라고요. 뭐 아들 때문에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 얘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병원 안 왔습니까? 네, 들어갔고요.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지금 상처가 나고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자 좀 봐주세요. 발이 구급대원들이 감전 사고 시 가장 우려되는 심장의 이상부터 확인한 결과 박 씨의 맥박과 호흡엔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쓰러질 때 충격으로 머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보고 나서야 대원들은 화상 부위의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좀 기다려. 조금만 참으세요. 아저씨, 난 죽으면 안 돼요. 아이, 우리 아들 때문에 꼭 살아야 된다. 죽기면 이거 병원 가면 괜찮아, 이 사람아. 어깨 부위하고 발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응급처치로는 소독된 가제로 상처 부위를 덮어가지고 2차 감염을 방지했고요. 발 뜨거. 병원 갈 거야 지금. 허리 좀 잠깐 약간 살짝 들어주세요. 허리. 화상이 워낙 심했던 터라 대원들은 서둘러 박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층에서부터 1층까지 비상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정말 힘이 진짜 들었습니다. 금보영이 당동차. 당동차인데 환자 급해서 그러니까 한성병원에 연락해서 의료진 대기시켜 기봐라. 내 발이 왜 이런 거죠? 변압기에 감전됐는데 기억 안 나요? 난 죽으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걱정 마. 병원에 다 와요. 병원에 다 오니까. 그래, 병원 다 왔어. 구급차 안에 가다가 막 이제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에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기억이 없죠. 내 발. 대원들은 화상을 입은 박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달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원 당시 안면부와 목 부위, 좌측 어깨 부위, 그리고 양쪽 발에 2도 내지 3도의 깊은 화상이 있었습니다. 화상이 상처로 보아서 좌측 어깨를 통해서 양쪽 발로 전기가 통해서 흘러나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전기 화상은 체내로 흘러가서 내부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상 심장 마비나 이런 증상은 없었고 간단한 부정맥만 있었으며 이상색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액을 투여해서 이상색소로 인한 신부전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석 달간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박민덕 씨는 그 사이 둘째 아들 재식이를 얻었습니다. 박 씨에겐 남다를 수밖에 없는 재헌이와 재식이. 두 아들의 재롱에 새삼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안전 사고의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사고자를 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안전에 염두를 두고 구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부와 같은 두꺼운 책을 이용하여 강목 등으로 프로그 등을 뽑아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자의 의식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고자가 호흡이 멎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고자의 맥박이 뛰지 않을 때는 심폐소생법을 사용하여 사고자의 의식을 되찾게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고의 같은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머리나 목, 허리, 다리 등에 골절이 입었는지도 확인하여야겠습니다.
눈앞에 가득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낚싯대를 던지는 기분은 강낚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경남 고성군의 한 바닷가. 육지에서 돌출된 벼랑 끝에 서면은 마치 세상에서 벗어난 듯 낚시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장정호 씨는 친구와 함께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얻어지고 난 다음에 막 낚시하는 게 안 낫겠나 싶다. 딱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잡고. 그날도 남해로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가자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썩는 셈 치고 비도 오고 한다 해서 배 타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겠냐 싶어갖고 그것을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수확이 좋았습니다. 그날 도다리 같은 경우에도 손바닥보다도 큰 게 아주 한 10마리씩 계속 올라오고 저까지 잘 먹었다. 나도 오고 보는데. 의외로 입질이 끊이질 않으니까 밤이 돼서도 자리를 무르기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가파른 산길로 1시간이나 걸리는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참네. 알아 이거. 밤에는 통 장사가 안 된다 이가. 참네. 이거 와 이러노 이거? 그러면 우리 일마들 갖고 와갖고 그 매운탕을 끓여 먹읍시다. 그러자. 같은 값이면은 소주도 한 잔 있으면 좋고. 내 뒤따라갈 때 이거네. 네 이 통 가지고 먼저 가거라. 에? 고라이치다. 그러자. 조금 편한 장소로 옮겨서 낚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둘이서 먼저 올라가라고 하면서 손전등을 제가 뒤에서 비춰주고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내고 급한 나머지 저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신발을 구겨 신고 올라갔다 보니 너무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앉아서 낚시하던 차림 그대로 절벽을 올라가던 장정호 씨였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햄! 무슨 일입니까? 햄! 햄 괜찮습니까? 미끄러지는 순간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꼭 저기에 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은 벼랑이고 바다 물속이었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난 후 저는 어디가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었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순간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치라. 119에 가서. 장정호 씨는 4~5m나 되는 데서 떨어져 하마터면 바다로 빠질 뻔했습니다. 장 씨의 친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단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 그가 얼마나 다쳤는지 또 얼마나 견뎌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아픈 통증 때문에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날 버리고 혼자 도망간 게 아닐까, 설마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조금 더 기다려 보았습니다. 저렇게 보내.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이 사고 났어요. 이 전화 좀 드립시다. 전화. 와예. 전화 좀 드립시다. 전화해? 예. 전화 여기 있으면 전화했어. 배낭에서 떨어졌다고요? 한 사람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 한전합식당 앞으로 나와 계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겁니다. 사람 좀 살려주이소. 누구 없습니까? 예? 사람 좀 살려주이소. 누구 없어 예? 파도 치는 소리에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고함도 질러보았고, 바람 소리 혹시 누가 날 구조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고가 난 곳은 마을 사람들도 배를 타지 않고서는 잘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속정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려고 그러면은 절벽인데 바로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뭐랬어? 안 됩니다. 안 되고 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절벽으로 가서 사람을 구할 테니까 뒤에 배를 가지고 현장으로 좀 와주세요. 예, 배를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가보소. 그럼 우리 배를 그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도 겨우 뒤일동 말동이니까 산을 넘고 이제 바위로 건너 한참 절벽을 타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선배님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배로가 운송을 해줘야지, 배로가 운송을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둠을 가지고 제가 그 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그 사람이 다친 부위가 어디 있는 건가? 여러분들 조심. 자, 방. 어디 가는 거? 참 큰일인데 사람들 이거. 아니 저 있는 거 저 불빛 보이다. 저 사람들 아닌가? 맞는 몸인데. 저로 빼라. 저로. 저기. 장정호 씨의 친구가 사고 현장이라며 가리킨 곳은 어둠 속 까마득한 낭떠러지. 대원들은 더구나 그들이 달려온 산길로는 환자를 옮기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소. 사람 좀 살릴 수 있어. 누굽니까? 사람 좀 살릴 수 있어.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사람 좀 살릴 수 있어. 햄 조금만 참으소.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입니다, 여. 여기입니다. 사람 좀 살릴 수 있어. 부스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브레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동생이 내려오면서 형님 구조대원들이 옵니다. 그 소리에 나는 이제 살았구나. 사고로부터 3시간이 다 돼갈 때였습니다. 장정호 씨는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벼랑 끝에서 꼼짝 못하게 한 것은 발뒤꿈치의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다리야, 오른쪽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왼쪽 발가락이요. 왼쪽 다리 꼴찌리 같은데. 이번에 환자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절벽에서 4~5m 되는 그 절벽에 떨어졌는데도 목 부분하고 척추 부분을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고,
그 실제로 비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구조대원이 그 현장을 찾아가는데도 상당한 그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인근의 그 마을 주민들과 협력을 하여서 배를 동원하고 우리 대원들은 그 벼랑을 찾아서 요 구조자를 구조했고 요 구조자는 그 의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조를 요청한 것이 자, 받아주고. 아이고, 이거 뭐 전화가 이래 다친다 이거. 조심하고 천천히. 자, 됐습니다. 반줄 항상 잡아주고. 자, 천천히 해. 됐어. 천천히 해. 알았어. 환자 조심하고 다리. 천천히. 목이나 척추를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았던 탓에 발의 상처는 의외로 깊었고 구조대원의 손에서 배로 옮겨지는 사이 장정호 씨는 사고 순간부터 끈질기게 잡고 있던 의식이 점점 멀어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길을 달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배를 띄워주지 않았더라면 장정호 씨와 대원들 모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반. 해람 다 왔다, 양반.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떨어진 낙상인 경우에는 척추의 흉요 추부 이행부나 또는 손목 관절 또는 발목 관절 또는 뒤꿈치뼈 즉 종골에 분쇄골절이 심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장정호 씨는 다행히 다른 부위는 다친 데가 없고 그 뒤꿈치뼈인 종골에 분쇄골절이 심한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그 분쇄골절이 심해진 이유로서는 그 낙상 당시에 신발이 벗겨지면서 충격 완화가 덜 돼서 분쇄골절이 더 심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행은 그 골유압이 되어서 걷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은 장거리 보행에는 동통이 조금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관절의 고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장정호 씨는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도 아직 낫지 못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장정호 씨가 아닌 부인입니다. 함께 다리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부인에게서 골수암이라는 더 큰 병을 발견하게 된 그는 자신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날 부인도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지금 80일째 간병을 하고 있는데 제 다리 아픈 거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고 떨어져 있는 애들이나 저 자신 애기 엄마를 위해서 애기 엄마 빨리 낳아가지고 단란했던 그런 생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들어서는 곳이라 그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만도 수백 명이 되고 저마다의 작업으로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강 씨와 동료들은 LP가스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 기사 좀 줘야 빨리. 알았다. 세 사람이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그러잖아. 힘들어 죽겠다. 앉아. 갔다가 불이 어딨노? 야, 니 뭐하니? 빨리 올라 좀 해라. 갔다가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이거 왜 이러노? 나이터? 나이터 여기 있다. 잠깐 이러노? 응? 그냥 막 두네. 왜 이렇게 두노? 야, 불 지워라! 와! 가만있어 마라. 왜 이러노 진짜. 진짜. 가스가 샌다고? 가스가 왜 새노? 가스 연기 끝에 잠금 장치는 헛돌고 이게 왜 헛도네? 자세히 보니 조절기마저도 제구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가스 냄새 안 난다 마. 이거 아까 내가 잡았다. 이거 잡았나? 저 호수가 왜 이렇게 탱탱하나? 어이? 야, 빨리 와라. 이상하다. 빨리 와라. 야, 이거 들고 밖으로 운반 좀 하자. 일단 갖고 나가자. 아이샤. 아우, 조심해라. 이날의 가스통은 가정용기보다 훨씬 큰 50kg인데다가 새로 교체한 것이어서 그 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밀폐된 공간에 LP가스가 가득 찬다면 작은 불씨나 스파크만이라도 폭발할 뿐만 아니라 개방된 공간으로 옮긴다 해도 잘못하면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방법 없나? 진짜 이거 왜 이러노? 그러면 열 풀어서 가스 배치시킨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불 불면 어쩌려고 그러노? 아, 그러면 옥상 가서 가스 배치시면 안 되겠나? 야야, 안 된다 카이. 저희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어쩌려고 그러노 니? 하면 어떡하노? 아이씨, 옷을 왜 이렇게 깜빡하노?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가만있어 봐라. 가만있어 봐라. 생각 좀 해보자. 안 되겠다. 니 버터 갖고 119에 신고 좀 하고 온나? 알았다. 야, 빨리 갔다 온나? 버터 갔다 오래. 야, 맞다. 미치겠네. 너 어떻게 좀 해봐라. LP가스를 손에 익은 연장만큼이나 쉽게 여기던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다름 아닌 공사 현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재앙의 불씨가 날아들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왜 안 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지? 이 고장 계기가 이거 호수에 금이 났네. 나가야 된다. 야, 이봐라. 너 가만히 알았어. 아, 지도 금방 하고 왔어. 아 참 미치겠구만 이거 안 잠겨요? 네, 안 돼요. 개치기도 LP가스의 잠금 장치는 용기에 달린 것과 호수 끝에 달린 것 이중으로 돼 있었는데 출동한 대원들이 살펴봤을 때는 호수 쪽 장치가 잠겨 있어서 다행히 가스가 새고 있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낡은 호수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LP동 주밸브와 압력을 조절해주는 강압기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용접봉 부분의 조절기는 고장이 나지 않아 가스는 새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장에 서던 호수는 전기 호수가 아닌 홈호수였습니다. 호수의 압력이 차서 평평한 상태였고 더구나 호수가 낡아 가스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 조절기는 조절되는데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가스장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됩니다. 가스 주유소가 어디 있지? 예, 용산동 덕동강 저 뒤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내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제네.
언제 가스가 셀지 모르는 가스통. 그런데 전문적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가스 충전소는 너무 멀고 안전 요원을 부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의 끝에 대원들은 가스통을 가장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그곳에서 가스를 강제 유출시키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소방서의 구조차를 이용한 LPG 운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프로판 50kg이면 계화되었을 경우 25,00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또 용기나 호수 그 어떤 부분에서 가스가 셀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가스통을 싣고 도심을 통과하다가 가스가 셀 경우 또 주위에 하기가 있을 때는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호수가 낡고 있어요. 위험할 텐데. 저는 훈련한 장소 그리로 가면 어떻게? 아, 저는 훈련 장소 아닙니까? 그리로 가려면 얼마 정도? 강변해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5분에 6분이면은 저게 지금 산소가 꽉 가스가 꽉 차가지고 호수가 곧 터질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 되겠네. 대원들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낙동강변의 공터를 택했습니다. 그곳이라면 마음 놓고 50kg들이 가스를 유출시켜도 될 만한, 주변은 아무런 차량도 인가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별일 없겠죠? 예, 좀 이런 식으로 외곽지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지? 아니, 뭐지? 호수 터진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 소리 같은데요. 저 봐. 냄새가 많이 나는데? 호수가 터졌나? 여기 터졌나요? 냄새. 회장님, 호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스통이 잘 터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펑 하는 소리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가스통은 괜찮았고 호스가 고압에 못 이겨 파열되었습니다. 야외였긴 하지만은 가스 양이 많았고 또 계속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담배 올려 줄 테니까 응급처치야. 빨리 저거 옮겨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저거 있습니다. 대원들을 놀라게 한 건 호수였습니다. 전격 고압 호수도 아닌데다 공사장을 마구 굴러다니면서 심하게 낡아 그만 터져버린 것입니다. 임시 처방을 하고 대원들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젠 다 배출되는 것 같아.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가스를 공기 중에 완전히 희석시킴으로써 구조대원들의 LPG 운반 작전은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다 나갔습니다. 철수하자. 예. 그럼 가죠. 아이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LP가스의 2중, 3중 안전장치가 한꺼번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특히 공사 현장에서처럼 가스통이나 호스를 함부로 다루고 규격 미달의 재료가 계속 쓰인다면 항상 해프닝으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